딱 자려고 누우면 제 귀에서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부정맥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심방세동이거든요.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게 잘 생기기 때문에 난 진짜 이상해서 갔는데 병원 갔는데 이상이 없는 거야. 보세요, 나 이랬어요. 를 할 수 있으니까 억울함을 좀 피할 수 있죠. 이성한테 쿵쾅거리세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심혈관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몇 개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혈압이 높은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 이제 천천히 뛰거나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심장 혈관이 뭐 막히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겠죠. 결국에는 혈압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다 합병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빨리 망가지는 게 콩팥에는 혈관이 많잖아요. 막 그 소변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거기가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뭐 심부전이 오고 투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이게 왜 살인자라고 불리나요? 이게 침묵의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 증상이 없잖아요. 전조 증상이 없으니까. 증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막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막 머리가 아플 거 같고 뒷목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실제적으로 혈압이 높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잘 못 느껴요. 네. 근데 이제 혈압이 진짜 높으신 분들은 이제 두통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보통은 증상이 전혀 없고 근데 혈압이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합병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 같은 데 생기면 괜찮지만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도 이제 심장이 이제 TV 이렇게 막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콩카. 부정맥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정맥이라는 건 이제 우리 심장은 이제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규칙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이제 뛰어야 되는데 이게 깨지는 거지. 첫 번째는 이제 너무 빨리 뛰는 빈맥, 그다음 너무 천천히 뛰는 이제 서맥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까지 포함해서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고 심쿵한다든지 맥이 한 번씩 빠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부정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정맥을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그날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었다 하면 딱 자려고 누우면 제 귀에서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하거든요. 그래서 전 실제로 이런 부정맥 검사도 받아봤고 어쨌든 뭐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심쿵하는 거 빼고 어쨌든 뭔가 좀 이상 반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쯤 저처럼 검사해보면 좋다. 그게 이성한테 쿵쾅거리는 느낌이랑 부정맥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성한테 쿵쾅거리세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순수함을 잃으셨어.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부정맥이라는 거는 아무 뭐 그런 뭐 이성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뭐 심장이 좀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이제 천천히 뛴다든지 아니면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겪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뭐 이성 때문이라든지 긴장해서 그냥 진짜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초조하다 이런 느낌이라면 부정맥은 정말 그 쿵쾅쿵쾅 소리가 귀에 거슬려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좀 불편한 느낌? 그리고 맥도 잡아보면 쿵쾅쿵쾅이 아니라 쿠궁 가만히 있다가 또 쿵쿵쿵쿵쿵 뭐 지 맘대로 뛰는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중장년층들은 그 부정맥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뭐 그런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치료가 막 이제 필요한 부정맥은 솔직히 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 부정맥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심방세동이거든요.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이 심장이 부르르 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 못 자주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렇게 혈전이라고 하는 피떡이 잘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로 날아가냐면 뇌혈관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뇌경색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혈전이 잘 안 생기게 하는 이런 혈전 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실수록 이제 고령이 되게 되면은 심방세동 유병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게 잘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넘어갔다. 근데 이제 이런 심장 쿵쾅거림이라든지 맥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저도 26살 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그렇게 되는 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이런 전조 증상이라는 것들이 계속 불편하면 당연히 검사를 받겠지만 그러다 그냥 금방 말거든. 또 한동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진짜 24시간 동안 재는 그런 검사를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좀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 스마트워치도 당연히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손가락 대고 이렇게 발목에 대서 하는 그런 기기들도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그게 어플을 통해서 자세히 진단이 되고 그 결과도 조금 정확하게 분석될 수 있고 그런 기계나 어플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되고 조금 더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억울함을 좀 피할 수 있죠. 난 진짜 이상해서 갔는데 병원 갔는데 이상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이상했을 때 심전도 이런 것들을 결과를 줄 수 있으니까 보세요 나 이랬어요 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판단할 때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뭐 혈압도 그렇고 이런 심전도도 그렇고 뭐 최근에는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이런 의료기기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도 이제 진료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그 기록을 해놓은 게 있으면 의사한테 보여주거나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진료 보는데도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6유도 심정기, 10유도 심정기. 심전도 검사하시게 되면 이제 가슴에다 6개 전극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 팔이랑 발목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10개 정도 전극에서 이제 전기 신호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입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12유도 이렇게 유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고 한 1유도보다는 6유도 같은 숫자가 커질수록 심장을 조금 더 잘 관찰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다 오지. 다 오죠. 마르신 분들도 심혈관 질환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뭐 부정맥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확률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내가 날씬하니까 뭐 병이 안 걸리겠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뭐 식습관이나 뭐 식재료들 같은 것도 어떤 7대 예방 수칙은 일단은 뭐 식단 먹는 거는 이제 기름기 적은 거를 이제 드시는 걸로 돼 있고 과체중이거나 이제 비만이면 안 되니까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이상 이제 해주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금연과 절주도 이제 혈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뭐 고지혈증이 생기지 않는지 LDL이라든지 HDL 수치를 정기적으로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제 약을 드셔야 될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7가지 수칙입니다. 일교차가 클 때 이게 찾아오나요? 환절기 때나 이럴 때? 그럼요. 그러면 이게 뭐 일교차가 큰다든지 뭐 겨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 혈관들이 이게 막 줄어들게 되거든요. 수축이 되게 되면은 가뜩이나 좁아져 있는데 더 좁아지게 되면은 막히거나 터질 확률이 더 커지거든요. 실제적으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환절기라든지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새벽에 운동하러 나올 때 조심해란 말이지. 이거 조심해야 돼. 특히 그래서 노인들. 이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관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게 더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할 때 준비 운동 좀 잘 하고 미리 예열을 시켜주는 게 좋죠. 이제 하시려고 운동은 너무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한 번 하실 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만 하셔도 되고 뭐 걷기라든지 뭐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런 거 안 좋아. 몰아서 막 하루에 막 그렇죠. 하려고 그러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힘들고 자주 못 하시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더 이렇게 자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뭐 짧게 해서 일주일에 한 120분에서 150분 사이로 하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채소, 녹색, 황색 채소를 좀 많이 드시고 고기는 열심히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염식 그러면 이제 혈압이 좀 낮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소금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이나 황색 채소를 좀 신경 써서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 많은 거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배 나온 게 제일 안 좋아요. 복부 비만. 네. PD님을 보시는데 아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장 지방이 좀 많다는 얘기니까 그걸 좀 줄이기 좀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저는 요즘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많이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뭐 비유하자면 제 심장 비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언제 느낌이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똘똘한 친구니까 한번 저는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고 여기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좀
정확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정맥이라는 거는 이제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좀 많으시거든요. 실제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심방세동의 확률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이 부정맥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신경 써서 내 심장 박동에 대해서 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